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다우지수는 3일째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6일째 상승입니다. 장중에 변동성 매우 심해졌고요. 또 전강 후약 현상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미국과 세계의 그 바이러스 신규 환자 수 급증했고요. 이것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그런 경기 회복이 좀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가 208포인트, 마이너스 0.8% 내렸고요. S&P 500 지수 17포인트, 0.56%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세입니다. 국채 수익률 7년물하고 30년물이 질끔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 질끔 내렸습니다. 10년물이 0.694%입니다. 달러 지수는 97.63으로 올랐고 원달러 1211로 내렸고 원엔 11.35로 올랐고요. 위안 달러는 7.07로 내렸습니다. 유가 추가 상승해서 WTI 39.8불, 브렌트 42불선입니다. 데이트 보겠습니다. 한국 6월 중순에 수출 250억 불, 전년 동월비 7.9% 내렸고요. 수입 245억 불로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흑자는 났는데 찔끔 났습니다. 5억 불입니다. 일본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1%, 영국 5월 소매 판매 전월비 12% 증가했고요. 그러나 전년비로는 마이너스 13.1%인데 소매 판매 예상보다는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영국 5월 달 그 데이터입니다. 독일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2.2고요. 2.2%입니다. 미국 굴착장 비수 189개로 전주보다 10개 추가 감소했고요. 원유 시추수 266개로 전주보다 13개 추가 감소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최근 상황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지금 바이러스 긴장지수 바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말 지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3만 1000명 이상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거 5월 초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데 총 한 21개 주에서 지금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하고 플로리다는 최고치 갱신했다는 거죠. 바이러스 숫자가.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지금 바이러스 급증 지역 중심으로 매장 11개 정도 다시 셧다운 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애플만의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이 셧다운이 다시 퍼질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 지난주 닥터 파우치가 자기가 볼 때 정말 걱정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바이러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게 조금 전에 폭스 뉴스에서 어떤 방역 전문가 의견을 보도를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셧다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이런 방역 수칙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문제는 확실히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걱정이다라는 파우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환자 수도요, 5월 초에는 매일 한 6에서 8만 명씩 이렇게 증가하던 게 지금은 말이죠. 어저께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하루 17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치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14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만 명 가량 넘었죠. 그래서 아마 7월 되기 전에 1000만 명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숫자가. 그래서 브라질도 100만 명 넘었고요. 인도, 멕시코, 칠레 이런 데 폭증세가 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북미하고 남미,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지금 핫스팟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혹시 잠잠에 좀 수그러들까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다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거 로이터에서 지금 집계하는 것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5일 이동 평균선 보여주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7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서는 지금 점선 그래프하고 실선 그래프 두 개가 나오죠. 그 차이는 그러니까 점선 그래프는 뉴욕하고 뉴저지를 제외한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선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은 초반에 급증한 후에 이게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주 이후에 증가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초반에는 주로 뉴욕하고 뉴저지 주에서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리조나나 플로리다 이런 다른 곳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확 퍼져버려 갖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점선과 실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신규 환자 이제는 무시해도 될 정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잠복기가 2주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대략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이 잠복 기간이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렇게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것은 신규 환자는 이렇게 급증세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와 달리 그 진료 체계, 의료 체계는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매뉴얼 좀 정비가 된 것 같다. 뭐 허둥지둥 되지 않고 환자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적응을 하는 것 같다. 진료 체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제대로 된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현재처럼 이렇게 방역 수칙에 의존해서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공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우울한 소식만 자꾸 들리는데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한 소식이 말이죠.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 펀드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새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 내고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없죠. 그러나 이제 대주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대주주 요건이 지분 1% 이상입니다. 또는 뭐 10억 원 이상 이렇게 주식 팔 때 그때 이제 양도세 예외적으로 이제 부과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꼭 양도세 부과 대상인 분들은 미리 팔아버린다는 거죠. 뭐 그런 현상이 해마다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없애라는 정권거래소는 없앨 생각은 안 하고요. 양도세를 새로 더 신설해서 세금 더 강탈하겠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좀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세금 도적대들이 지금 떼 도적들입니다. 떼 도적들 저거. 말로는 말이죠. 정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에 양도소득세 새로 강탈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금융과세 선진화한다. 이렇게 사기질, 선전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말이죠. 정권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네. 10년 동안 낮춰줘도 0.5%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말은 정권거래세 없애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요 사기 선동질 아닙니까? 정말. 뭐, 화가 납니다, 지금. 말로는 정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없앤다 그러면서 사실상 없애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권거래세 없앨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이 마이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정권거래소도 여전히 대량 강탈을 하고요. 저거 0.05%포인트 낮춰봤자 표도 안 나고요. 지금 한국의 정권거래세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량으로 강탈하고요.
주식 펀드 이런 거 양도세 새롭게 더 대량으로 강탈하겠다. 그런 마술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걸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말이죠. 2023년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시행되기 전에 지금 그 주식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사고 팔고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평가 이익이 상당히 쌓여 있겠죠. 특히 대주주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 한번 틀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양도세 왕창 뜯기는데. 그래서 한 번쯤 이거 그 물량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팔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2020년쯤 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정권 거래세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한번 팔아주게 되면은 그거는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내지도 않아야 안 내도 될 그 양도세 그 정권 거래세까지 왕창 지금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더럽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진짜 문제는 세금 폭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즉 세금 폭탄이 개시된다는 그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확실한 팩트는 이겁니다. 재정적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도가 나왔고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더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두 번째 팩트가 이겁니다. 작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가 엄청났죠. 대규모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살났고요. 금년 들어서는 작년에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그래서 지금 그 무역 수지 이 흑자 규모가 급속히 쪼그라들어서 흑자가 나봤자 그냥 푼돈 수준으로 찔끔 흑자 나고요. 안 그러면은 조금만 나빠지면은 무역 수지 적자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 수지 흑자와 적자 사이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뭡니까? 사실상 무역수지 적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수백억 불씩 무역수지 흑자가 나다가 기껏해야 뭐 10억 불, 20억 불 이 정도로 흑자 나면 그 사실상 적자 난 거지. 그만큼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쌍둥이 적자 상태로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 돈 이거는 달러하고 다르잖아요. 돈은 달러뿐이고 이건 한국 돈은 사실상 본질은 휴지인데 더 가치 없는 쓸모없는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육하는 개 돼지들 숫자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포퓰리즘은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료값이 앞으로 엄청나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더 달라고 멍멍대고 말이죠. 맨날 똑같은 거 주니까 맛없다고 꿀꿀거리고 말이죠. 맛있는 거 달라고 꿀꿀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거 이 같은 것들이 돈 벌게 하는 재주는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고요. 저것들 돈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것들이 지금 내놓은 경제 정책이라는 게 한국 경제 지금 성장시키고 잘 되게 하는 정책이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보려는 입장인데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부 다 망가뜨리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들 맨날 대놓고 선전선동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선동질해서 부자들 돈 빼앗아 갖고 나눠 먹자. 이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근데 부자 정세라는 거는 사기 선동질이고요. 결국 보편 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보편 정세라는 말. 가령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류세가 태산처럼 높습니다. 이거
국제유가가 1월 달에 60불 하던 게 10불 이하로 폭락을 해도요. 한국 기름값은 휘발유값이고 가령 1,500원에서 한 1,300원 이렇게 벼룩이 고추만큼 예? 그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이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니고 1,500원 하던 게 한 700원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700원 돼도 별로 안 내렸다고 봐야지 60불에서 10불로 떨어졌으면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 한국은 반 토막은 고소하고 1,500원에서 1,300원대 이게 내린 겁니까? 안 내린 거지. 이 이유가 뭡니까? 유류세 때문입니다. 뭐 저기 정유회사나 그 주유소가 폭리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유류세가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600원대든가 700원대 그 정도 유류세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름값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유소하고 주유소도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밥을 먹죠. 그래서 세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 폭락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이 남아도는 세상인데도 지금 태산 같은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류세 딱 그럴 때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뭐 승용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걱정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덩신 중에 진짜 멍청합니다. 참 구제불능 덩신입니다. 그거는. 예? 이거 기름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예?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그렇게 필수적인 에너지에다가 태산 같은 세금을 갖다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버스비, 지하철비 이거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예? 버스비 전혀 부담도 없는 분도 있고요. 많지만 그러나 버스, 지하철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대에는 10,000원이잖아요. 이용하는 분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이 그 유류비인데 원료가 그 움직이는 비용이 기름 유류비인데 거기에 세금이 왕창 붙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로 말이죠. 지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생각해보죠. 아이스크림.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조 비용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싼 유류세 때문에 이 제조 비용도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도 올라가잖아요. 뭐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부담 없이 사 드시는 분들도 많겠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1,000원짜리 하드 사 먹는 서민분들이 유류세로 더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차도 없고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1,000원짜리 그 하드 한두 개 겨우 사 먹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유류세 폭탄 맞고 서서히 뒤지는 꼬라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간에 그 세금 강탈하려고 지금 눈알이 시뻘개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 세금 강탈 급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화가 치미는데 화가 더 폭발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겁니다. 좀 마이 같은 도적 새끼들이 저거 편이 도적질 하면은 도적질 하다가 걸리면 말이죠. 이 모조리 숨겨주고 막아주기 바쁜 것 같아요. 와, 완전히 뭐 뻔뻔스러운 게 뭐 철명피는 저리 가라 하고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고 얼굴에 철판 깐 게 아니고요. 아예 대가빠리에 강철 투구 뒤집어 쓰고 죽자 사자 저거 편은 막아주는 것 같고요. 저거 편이 아니라면은 말이죠. 뒤집어 씌워서 어거지로 깝대기 홀랑 벗겨갖고 지금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런 단체 때 도적들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좀 과합니까? 거짓말, 사기, 선동질로 도적질한 그 밥을 저끼리 나눠 먹던 저 세력들이 지금 더불어 사기당에 왕창 몰려갖고 거기서 지금 속닥속닥 하면서 지금 온갖 세금 새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모조리 쫓아내버리고 소각해버려야 되는데 저 개돼지들 사육하는 솜씨는 보통 이상인 것 같아서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아요. 남는 거는 어? 뺏기지 말아야죠. 지금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묘수를 찾으려니까 지금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수를 찾아야지 그냥 두면 세금으로 다 뜯길 것 같아서 세금 그 자체가 아까운 것보다도 이 같은 것들 세금으로 지금 도적질 해쳐먹는 저것들한테 돈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화가 나서 눈 뜨고 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희망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절망의 한숨만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